이번 문제는 히트펌프의 작동 원리와 특징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건축전기에서는 비중이 좀 낮은 편이고, 에너지 세이빙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응용을 하셨을 수가 있고, 후순위로 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 건축물에서 냉난방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큰 틀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HVAC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이는 것이 지금 냉동기고, 이 냉동기 안에는 증발기와 압축기와 응축기, 팽창 밸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압축기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압축기를 들어간 뜨거운 기체는 압축을 하고 나면 당연히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기체는 압축하면 분자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 냉매 가스를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응축기 안으로 냉매 가스가 들어가면 이 냉매 가스를 식혀주기 위해서, 냉매를 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냉각수 펌프가 작동을 하고, 냉각수 펌프가 순환을 하면 이 냉각수 펌프가 출수가 되면 여기는 당연히 냉각수도 뜨거운 물이겠죠.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은 식혀줘야 또 여기에 들어가서 이 냉매를 식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냉각수를 식혀주는 것이 바로 냉각탑이 되겠습니다. 냉각탑이 되고, 우리가 일반 건축물에서도 옥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큰 탱크가 있고 거기서 수증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냉각탑이고, 반도체 플랜트를 가면 옥상들이 다 이렇게 냉각탑으로 덮여 있을 정도로 냉방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냉각탑을 통해서 냉각수를 다시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이 냉매 가스는 여기서 이제 온도가 낮아졌고 팽창 밸브를 나오면서 팽창하는 것이죠.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기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냉매가 기화를 하면서 주위의 온도를 빼앗는 것이 기본적으로 냉동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발기에서 열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 주위의 온도를 뺏으면서 냉매는 다시 뜨거워지고, 대신에 이 냉수는, 여기 안을 순환하는 냉수 같은 경우에는 차가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차가운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차가운 물이 공급이 되면 우리가 흔히 공조기라고 하는, AHU라고 하는 에어 핸들링 유닛이라고 하는 공조기 안으로 냉수가 들어가게 되고, 공조기 안에는 이렇게 코일이 있고 여기를 이렇게 팬으로 바람을 불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불어져서 결국은 찬바람이 각 내부 실로 들어가는 것이 공조 시스템에 있어서 큰 원리가 되고, 전기 분야의 스코프는 이 압축기를 돌려주려면 냉동기 기동반이 있어야 됩니다. 냉동기 기동반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반도체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2000RT급의 대형 냉동기가 사용되고, 이 대형 냉동기에는 400에서 500kW 정도의 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에서 50kW를 돌려주려면 당연히 저압으로는 못 돌리기 때문에 주로 6.6이나 3.3kV가 사용이 되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다 비접지 계통의 6.6kV, 뭐 3.3kV도 비접지 계통입니다만 6.6kV 계통 전압이 많이 사용되고, 대형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냉동기도 500RT급 정도로 작은 용량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1000RT급 정도의 냉동기가 사용된다라고 하면 모터 용량만, 압축기 용량만 4, 500kg에 다다르기 때문에 비접지 계통의 뭐 3.3이나 6.6kV로 냉동기 기동반을 돌려주고, 마찬가지로 냉수 순환 펌프도 100kW급의 아주 대용량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냉수 순환 펌프라든가 냉각수 순환 펌프도 전기 분야에서 공급하는 MCC를 통해서 돌려주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3이나 6.6kV로 돌려주는 것이 전체적인 냉난방 시스템에서의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트 펌프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압축기를 기준으로 좀 이해를 하면 쉬운데, 압축기를 들어가는 가스는 뜨거운 가스고, 압축기를 통과함으로써 압축이 되기 때문에 더 뜨거운 가스가 되는 거고, 이 가스가 응축기를 통해서
식혀지게 되고 팽창 밸브를 통해서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압이 되면 기화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화하면서 증발기 내부에서 주위 열을 빼앗기 때문에 냉수를 공급을 하고 냉수와 열교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냉매는 고온이 되는 것이죠. 고온 저압의 가스가 되고 이것이 압축기를 통과함으로써 다시 고온 고압의 가스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히트펌프에 있어서의 냉동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 사이클을 설명할 때는 항상 TS 선도를 같이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이 TS 선도도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엔탈피고 일종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이 압력인데 압축기 기준으로 해서 압축기를 들어갈 때는 압축기는 그야말로 기체를 압축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엔탈피의 변화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압축을 하기 때문에 압력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응축기를 통해서 다시 냉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응축기를 통해서 냉각이 되는 것이고 이 냉각된 상태에서 팽창 밸브를 통하면 압력이 낮아지는 것이죠. 압력이 낮아지는데 기체가 압축을 할 때는 열이 발생을 하지만 반대로 팽창을 할 때는 열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 엔탈피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발 과정에 있어서는 압력의 변화 없이 온도만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TS 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 모드는 뭐 냉방 모드도 있고 난방 모드도 있는데 난방 모드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히트펌프의 특징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일견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냉동 사이클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대신에 냉방 모드와 난방 모드를 겸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방 밸브라고 하는 것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냉방 모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아까와 동일하게 압축기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압축기를 들어가게 되면 냉매는 압축이 되고 뜨겁게 압축이 되는데 이것이 응축기로 들어가면 식혀지는 것이죠. 식혀지는 것이고 식혀주려고 하면 결국은 여기에서 차가운 무엇인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라든가 반도체 플랜트에서는 냉각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뜨거워진 냉매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 지열을 활용을 하게 되면 땅속에 있는 차가운 열로 인해서 이 응축기를 순환함으로써 이렇게 응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냉각탑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열교환을 해서 뜨거워진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면 여기에서 팬이 돌아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냉각탑도 엄연히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전체 냉동 플랜트에 있어서 냉각탑이 소모하는 소모 전력은 그렇게 큰 포션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냉각탑이 하는 열교환을 지열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난방 모드 경우에는 압축기를 빠져나오면 항상 그 뜨거운 냉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뜨거운 냉매가 AHU 같은 공조기를 순환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뿜어주고 다소간의 열교환이 됐기 때문에 다소간에 식혀진 것이 다시 팽창 밸브에서 팽창을 하고 응축기에서 다시 열교환을 해서 온도가 더 낮아지는 형태로 해서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 모드와 냉방 모드는 응축기가 증발기 역할을 하고 증발기가 응축기 역할을 하고 또 냉매 가스가 압축기를 들어가느냐 나가느냐 이런 방향성만 기본적으로 틀린 거지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에 EHP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죠. 뭐 에어컨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에어컨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냉방 모드도 있고 난방 모드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에 이렇게 EHP 유닛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것은 에어컨 모드로도 동작을 하고 히터 모드로도 동작을 하는데
뭐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코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히트펌프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각각 냉방 모드에서 어떻게 되는지 난방 모드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 에너지 소모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열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전력을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작다라는 것이 소모가 작다라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전력 소모가 많아지고 피크가 높아지게 되는데 히트펌프를 사용함으로써 지열 같은 것들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작다라는 것이고 또 전기 히터나 보일러에 비해서 효율이 높다라는 것인데 전기 히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거의 효율이 100%지만 발전 효율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뭐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효율이 높다. 대신에 단점은 앞에서 보셨듯이 증발기, 응축기, 뭐 팽창밸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이 복잡하다. 이렇게 해서 답안을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